자, NoSQL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KB론하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에 따라서 NoSQL과 RDBMS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RDBMS 이제 뭔지 아시겠죠? RDBMS라는 거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NoSQL은 정형화되지 않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저장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편하게 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틀리죠. 하나는 은행, 보면은 여러분들 금액이라든가 계정, 이거는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딱딱 정해져 있죠. 금액은 돈만 딱 들어가게끔 해놓고, 그러니까 정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이제, 그렇게 운영해야 될 때는 RDBMS라는 걸 이용하면서 해야 되고,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RDBMS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빅데이터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잘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DBMS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 플러스로 써야 되는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NoSQL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 DB 저장하는 시스템이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혼동을 해서 빅데이터 시대니까 뭐 하드를 다 써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은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에 플러스 옛날에 했던 시스템이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이 커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DBMS의 장점,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밑에 나와 있고 위에는 이제 KB론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RDBMS는 C하고 A 중심. 그래서 트랜잭션, A 시드 아까 전에 설명해줬죠. 이제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RDBMS가 필요하고 NoSQL은 그거를 이제 보장을 안 해더라도 괜찮으니까 이제 CP형 또는 A 플러스 P형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파가 갈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밑에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RDBMS는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은행 같은데 내 계정 관리 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NoSQL은 그런 데이터 무결성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양의 정보, 비정형화된 다양한 정보들이 어떻게 잘 저장되고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더 크다. 뭐 그 차이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oSQL의 기술적인 특징, 스키마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보면은 이제 좀 어려워요, 말들이. 그죠? 스키마라는 말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키마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에 형식을 딱딱 저장해 놓는 거. 아까 전에 필드가 뭐였고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형하게 시스템들이 저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만 들어가고 여기는 학번만 들어가고 여기는 성적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로 이렇게 막 다 정형화돼서 딱딱딱딱 이제 그런 운영 시스템을 스키마라고 우리가 불러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NoSQL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탄력성, 확장성이 크지죠. 빅데이터를 이제 넣어야 되니까 크게 확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을 해주는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돼 있어요.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쭉 훑어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아까 전에 RDBMS는 이제 값 위주로 저장이 되죠. 필드에 학번이면 학번 값이 싹 들어가야 되고 이름이면 이름이 딱 들어가야 되고 주소면 주소가 딱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서를 저장해 놓아야 문서로 그냥 저장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고DB입니다. 몽고DB인데 이제 몽고에서 만드는 DB가 아니고 그냥 몽고DB 그 약자가 있어요. 뒤에. 그 다음에 컬럼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HBase. 우리는 RDBMS랑 가장 유사한 스타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이제 HBase랑 카산드라.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번 들어보지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죠?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고 그래프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네오라는 게 있어요. 네오라는 것도 있고 키밸류값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저장되는지만 쭉 훑고 넘어가 봅시다. 한번 눈으로 그냥. 자, NoSQL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0년대 RDBMS가 있고요. 2000년도에는 RDBMS에 대해서 파생돼서 분석하기 쉽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밑에 거 원래 말고 NoSQL하고 하둡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 추가가 돼서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RDBMS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계속 관리되고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도요 중요한 거예요.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대체한 게 아니고 계속 관리가 돼서 추가로 이렇게 되고 있다. 아직도 계속 쓰고 있다, 시스템들이.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Base라는 게 이거예요. HBase는 아까 전에 그 HDFS라는 파일 관리 시스템으로 저장이 된다 그랬죠. 하둡을. 그거를 키베이스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밑에 보면 HDFS를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얹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념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고DB라는 건데, 몽고DB는 테이블이라는 말 대신에 컬렉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로우, 컬럼 있죠? 그거를 도큐멘트라고 하는데, 바이슨이라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방식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냥 문서로. 컬럼에서 데이터 값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서가 통째로 그냥 저장이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RDBMS고요. RDBMS는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값들이. 근데 얘는 그냥 문서가 통째로 그냥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 화면입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사례 보면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뭐예요? 워싱턴 포스트지. 이제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통째로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걸 관리가 될 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쓰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오라는 게 어디죠? 우리 많이 봤죠? 매트릭스. 그죠? 매트릭스에 대한 네오인데 이게 그거예요.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우리 그거죠? 키아누 리브스. 이 사람이 모피어스랑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DB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정형화된 테이블 형식으로 운영해주는 거랑은 많이 이상하죠? 바뀌어 있죠? 근데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해두는 게 필요하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몽고DB는 이제 문서 형식으로 저장된 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게 어디서 쓰느냐? 월마트 안에 상품 간에 추천 시스템 쓸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베이라든가 아디다스 이런 데서 이제 쓰는 겁니다.